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내주신 소방시설 점검 관리 매뉴얼, 그중에서도 1장 6절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, 이 부분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특히 이 내용을 정말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. 저희가 오늘 핵심만 딱딱 짚어서 기억하기 쉽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, ESFR이라고 하죠. 이게 일반 스프링클러하고는 설계 기준부터가 좀 많이 다릅니다. 아, 다르군요. 네, 특히 그 초기 화재를 아주 빠르게 잡는 데 특화된 설비라서요. 오늘 그 핵심 기준들 확실히 정리해 보시죠. 좋습니다. 이 매뉴얼 보니까요, 헤드 설치 위치가 먼저 눈에 띄는데, 특히 그 보나 덕트 같은 장애물 주변 설치 기준이 좀 상세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이걸 좀 쉽게 이해하고 외우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?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. 장애물하고 헤드 사이의 수평 거리, 그리고 그 거리에 따라서 반사판의 수직 위치를 얼마나 띄우느냐, 이거예요. 수평 거리랑 수직 위치요? 네, 매뉴얼에 있는 표 A 있죠. 그 표에 보면 수평 거리가 얼마일 때 수직으로 최소 얼마를 이격해야 하는지가 딱 나와 있거든요. 아, 네, 그 표요. 예를 들어서 수평으로 0.3m 미만, 아주 가까우면 수직 이격거리는 0mm, 거의 붙이는 거고요. 근데 1.8m 이상 멀어지면 최대 790mm까지 띄워야 해요. 와, 꽤 많이 띄우네요. 그렇죠. 이게 다 그 장애물 때문에 물이 제대로 안 뿌려지는 거, 그걸 막으려고 최소한의 거리를 정해놓은 겁니다. 살수장애 방지죠. 아하, 그러니까 표 A는 결국 살수장애를 막기 위한 거리 기준표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리고 또 보니까 위층 헤드에서 나온 물이 아래층 헤드의 가멸부, 그러니까 열 감지하는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차폐판을 설치해야 한다.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. 아, 네. 차폐판. 그것도 중요합니다. 이건 왜 필요한 건가요? 이게 만약에 없으면요. 위층에서 터진 스프링클러 물이 아래층 헤드를 식혀버릴 수가 있어요. 아, 물 맞아서요. 네. 차가운 물이 가멸불을 식히면 정작 그 아래층에서 불이 나도 헤드가 늦게 터지거나 심하면 아예 안 터질 수도 있거든요. 어휴, 그럼 큰일 나겠네요. 그렇죠. 이 ESFR은 조기 진압이 생명인데 그 기능 자체가 그냥 무력화되는 거죠. 그래서 물이 떨어져서 간섭할 우려가 있다 싶으면 반드시 유효한 차폐판, 일종의 물바지 같은 걸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. 네, 이해했습니다. 차폐판, 그리고 창고 같은 데서는 물건 쌓아두는 방식도 중요할 텐데 모든 방향에서 152mm 이상 간격 유지, 이 숫자가 딱 나오더라고요. 네, 152mm. 그거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. 꼭 기억하셔야 해요. 152mm?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? 불이 났을 때 그 강력한 ESFR 물줄기가 쌓아놓은 물건 더미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야 하잖아요. 네. 그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, 그 공간을 확보하라는 기준입니다. 이게 없으면 겉에만 물이 묻고 속으로는 불이 계속 탈 수 있거든요. 아, 물 침투 경로 확보 152mm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렇게 물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. 헤드 위치만큼이나 그 천장 부근의 공기 흐름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. 환기구 설치 기준? 이것도 좀 특별해 보이던데 어떤 점에 좀 유의해서 봐야 할까요? 네, 환기고요. 이것도 그 ESFR의 작동 원리랑 관련이 깊은데요. 아, 그래요? 화재 초기에 뜨거운 열기가 천장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헤드의 가멸부를 데워야 이게 터지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만약에 환기구가 너무 헤드 가까이에 있거나 아니면 그 자동 환기 장치가 너무 일찍 돌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아, 열기가 흩어지겠네요. 맞습니다. 그 중요한 열기류를 교란시켜서 헤드가 제때 작동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헤드 가멸에 영향을 안 주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요. 네. 자동식 환기 장치는 아주 높은 온도, 그러니까 최소 작동 온도가 180도 이상인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화재 감지기 신호받아서 함부로 연동시키지 말라는 겁니다. 180도! 기준이 꽤 높네요. 열기류 보호가 핵심이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열기류 보호,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암기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설치 제외 대상인 것 같아요. 여기 보니까 제4류 위험물, 타이어, 두루마리 종이나 섬유류, 이런 것들은 왜 ESFR을 설치하면 안 되는 건가요? 아, 그 제외 대상들이요. 걔네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. 두 가지 중 하나인데요. 네. 첫째는 연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애들.
인화성 액체 같은 사류 위험물이나 타이어가 그렇죠. 아, 너무 빨리 타서. 네, ESFR이 터져도 불길 잡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고요. 둘째는 그 두루마리 휴지나 원단처럼 겹겹이 쌓여 있어서 물이 속까지 잘 안 들어가는 애들이에요. 아, 물 침투가 어려운 구조. 맞아요. 겉은 젖어도 속은 계속 타니까요. 그래서 이런 애들은 ESFR의 강력한 물줄기만으로는 초기 진압을 장담하기 어렵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네. 그럼 빠른 연소랑 물 침투 어려움. 이 두 가지 키워드로 기억하면 되겠네요. 네, 좋습니다. 물론 공인기관 시험으로 성능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단서는 있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외 대상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외에 송수구나 전원, 제어반, 배선 같은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 스프링클러 기준을 따른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기존 지식이랑 연결해서 보면 되겠네요. 네, 맞아요. 그 부분들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오늘 집중적으로 본 ESFR만의 특징들 있죠. 네. 헤드 위치랑 차폐판, 저작물 간격, 환기, 그리고 제외 대상. 네, 바로 그거요. 그 부분들에 집중하시고 나머지는 일반 스프링클러랑 같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학습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겁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화재조기 진학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핵심 기준들, 암기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보죠. 네, 첫째, 장애물을 고려한 헤드 위치, 표 A 기준 잘 봐야 하고, 필요하면 차폐판 설치. 네, 살수장애 방지, 그리고 물간섭 방지. 둘째, 저작물 사이 간격, 숫자 얼마였죠? 152mm 이상. 네, 152mm 이상 확보. 이건 물 침투 경로 확보 때문이었고요. 맞습니다. 셋째, 환기구 위치 중요하고 자동 연동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. 180도 기준이 있었죠? 열기류 보호. 네, 열기류 보호. 마지막 넷째, 설치 제외 대상. 빠른 연소나 물 침투가 어려운 특정 위험물, 가연물은 안 된다. 정확합니다. 이 네 가지가 ESFR의 핵심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네, 이 네 가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기준들이 그냥 법이니까 지켜라 이런 것보다는 왜 이런 기준이 필요할까? 그 이유, 즉 조기 진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하시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으실 겁니다. 아, 왜를 생각하는 것 좋은 팁이네요. 네.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드리자면요. 이런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곳이 보통 고위험 환경, 대형 창고 같은 곳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런 곳에서 단순히 이 기준들, 숫자 맞추는 걸 넘어서 실제 다양한 화재 시나리오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설계는 과연 뭘까? 이런 고민까지 한번 해보시면 단순 암기를 넘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기준 너머의 최적 설계에 대한 고민. 네, 아주 좋은 화두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. 네,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